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말이 뭐냐? 그리고 무슨 일이길래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 정도냐? 또 그 내용은 뭐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탄핵 아빠 찬스의 결정판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아들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탄핵과 관련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 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공식적인 탄핵 심리 추진을 선언한다. 6개 위원회에 탄핵 심리하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시인했다. 이는 취임 선서와 국가안보, 우리 선거의 온전함에 대한 배신이자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 대한 위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시대는 우리를 건국자들의 위대함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국외와 국내의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도록 하는 절박함이라는 곳으로 이끌었다. 라고 2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압박을 넣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뭔가 압박을 넣었다. 이런 거예요. 전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 정국의 발단입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죠. 내부 고발 사건입니다. 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정보기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약속했다는 내부 고발이 정보기관 감찰실에 접수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의 대화는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이클 애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은 이번 내부 고발이 하원감독위원회에 통보할 만한 긴급 우려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셉 맥과이어 국가정보국장 대행은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달 26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회에 전달해야 했으나 맥과이어 대행은 의회 통보사안이 아니다 라는 사유로 의회 보고를 거부했다 라고 18일 백악관 관계자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자, 백악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다는 것인데 이 DNI, 즉 국가정보국의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하고 심각하게 이 미국 국익을 해칠 만한 그런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댄 코츠라고 하는 DNI 국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이제 강경파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댄 코츠를 잘랐죠. 그래서 자르고 나서 아직은 댄 코츠 DNI 국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셉 맥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조셉 맥과이어 대행은 뭔가 대행 꼬리표를 떼고 싶었는지 이것을 좀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원에 보고가 돼야 될 사항인데 맥과이어 대행이 이걸 뭉개고 하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외국 정상 뭐냐? 바로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최근에 코미디언 출신인데 젊은 코미디언 출신인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었죠. 재선까지 이거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해서 한 번 더 선거했는데 또 당선돼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인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난 2014년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 부자가 저지른 비리를 재조사해달라. 그 방법은 내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 통화해서 방법을 알아라. 거기 전화하면 방법을 잘 가르쳐 줄 거야. 무슨 내용인지도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전화를 한 번 했는데 그 사이에 그 한 번 통화를 하는데 8번이나 젤렌스키를 협박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했냐? 지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뺏기고 뭐 이러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군사 원조를 끊겠다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2014년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 부자가 저지른 비리를 조사해라. 안 그러면 원조 끊는다. 라는 그런 협박을 8차례나 했다. 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냐? 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그 부패 척결의 의지 굉장히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격려했을 뿐이다. 근데 만약에 진짜 궁금하면 나 통화내 깔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결백하다. 전 궁금하면 통화내 까자. 만약에 까서 내 말이 맞으면 민주당 니들 책임져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014년 조 바이든 부통령, 지금은 이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죠.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부자가 그 조 바이든 부통령과 그의 아들이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거를 재조사를 하라는 거냐. 자,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4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에요. 브리스마 홀딩스 뇌물 스캔들 사건인데요. 2014에서 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브리스마 홀딩스 뇌물 스캔들 사건은 뭐냐? 우크라이나의 최대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의 사주, 이 사주는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가 정치권에 대한 뇌물 공여와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자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아들이 사회이사로 재직하던 브리스마 홀딩스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사 총괄 책임자인 빅토르 쇼킨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미정부 대출 보증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력을 넣었다고 지난 1월 워싱턴 DC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바이든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의혹이 아니고 바이든이 지난 1월 워싱턴 DC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브리스마 홀딩스는 뭐냐? 또 바이든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바이든 아들이 당시에 이 브리스마 홀딩스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연봉 60만 달러를 받고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사회이사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이 브리스마 홀딩스는 축출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과거에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제 막 사업을 하다가 지금 대통령 끈 떨어졌으니까 다른 끈들을 이제 찾아야죠.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또 이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력자들을 유럽, 미국 이런 유력자들의 관계자를 사회이사로 넣어서 거액의 연봉을 주고 회사를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사회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자기 회사에 지금 검찰이 지금 들어닥쳐가지고 지금 마치 어디에 검찰이 들어닥쳐가지고 막 뒤지니까 마치 지금 현재의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목을 날려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빠인 자기 아버지인 바이든 부통령에게 요구해서 이 바이든이 당시 미국이 10억 달러 규모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 보증을 쓰려고 했는데 야 이거 지금 검찰총장 가만 놔두면 내가 10억 달러 대출 보증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검찰총장 날려버려. 그리고 이 수사 종결해. 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이든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바이든 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자세히 파헤쳐보면 바이든과 바이든 아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더 파보면 더 많이 나올 거야. 이것만 있었겠냐? 이제 트럼프 측 생각은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지금 여론의 그 지지도를 조금 잃어가고 있고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야 14년도 그거 한번 파보면 바이든 관련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해줘 이랬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냐?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헌터 바이든입니다. 이 사람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차남입니다. 1970년생 아주 젊지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장남인 이제 첫째 아들은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보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2015년에 뇌종양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남인데 그 형은 하원 의원, 아버지는 부통령, 그리고 이제 차남입니다. 자, 이 사람은 조지타운 대학교를 나왔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펌에 일을 하다가 야 변호사 이거 뭐 내 스타일 아니다 하고는 로비 회사 그 로펌을 나와가지고 로비 회사인 바이든 앤 블레어를 설립을 하고 공동 대표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당시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자기 아버지는 아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이 아주 하이 레벨에서는 서로 좀 주고받는 게 있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사회 경력이 일천한 이 사람이 미국의 국립철도예객공사 사회이사가 됩니다. 당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코레일 사회이사가 된 겁니다. 30대 초반에 사회 경력이라고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귀걸이 달고 와가지고 공기업에 취직한 누구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사회이사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는 중국 정부의 협력 투자 회사인 BHR 파트너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 4월 달부터 19년 4월, 올 4월까지 무려 5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아까 그 에너지 기업이죠. 브리스마 홀딩스의 사회이사가 되는데 연봉 60만 달러를 받고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달러를 받았죠. 그리고 기타 이력으로는 마약 복용했습니다. 코카인 이런 걸 이제 복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호감호 조치 2번을 당했고 또 이 여성 관계가 아주 제 생각에는 아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뇌종양해서 일찍 사망을 했죠. 15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6년도에 형의 부인과 즉 보 바이든 하원 의원의 부인과 불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는 16년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불륜을 저질렀는지는 뭐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 16년에 자신의 부인에게 그걸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 형의 부인과 2019년 초까지 올해 초까지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남아공 출신의 모델과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야, 형의 부인, 아픈 형의 부인과 불륜을 했다. 이거 정말 뭐 여자도 문제고 남자는 더 문제고 정말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기분 나쁩니다. 여하튼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젊은 나이에 우크라이나에 연봉 60만 달러를 받는 사회이사가 되고 사회이사란 건 뭡니까? 회사 출근 안 하는 겁니다. 네, 문제 있을 때 뭐 일 해결해 주는 거죠. 사회이사가 되고 그 전에는 또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입은 것으로 보이는 역시 우리로 지금 코레일 같은 이런 회사에 또 사회이사가 되고 전부 이제 아빠 찬스로 지금 승승장구 해오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캔들의 핵심이 이 헌터 바이든과 이 헌터 바이든이 사회이사로서 뭔가 업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이 그게 왜 압력을 행사했냐? 그러면 이것뿐이겠냐? 뭔가 돈 받아 먹은 거, 뭐 이런 건 없냐? 분명히 있을 거야. 우크라이나 같은 국민소득이 2,600불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에 아주 치안이 또 뭐 여러 가지가 낙후된 이런 나라에 분명히 비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캐봐!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모함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의 민주당 러시아 스캔들이 실패하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재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는 대부분은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내용이 바로 러시아 스캔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뮬러 특검이 그 러시아 스캔들 혐의 없다. 알고 보니까 그거 힐러리 캠프에서 한 거다. 조작질 한 거다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브루스 오 한국계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를 갈듯이 싫어하는데 브루스 오 그러니까 오바마 시대 정부의 법무부 차관보예요. 이 사람이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러시아 추문과 관련된 트럼프 엑스파일의 배후에는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가 있다. 트럼프 엑스파일은 힐러리 캠프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거짓 문건인데 이것이 FBI의 트럼프 캠프 도청의 명분으로 사용됐다. 라고 브루스 오 전 오바마 시대의 법무부 차관보가 증언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후보의 러시아 섹스 추문, 이 추문이 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제 대통령 아니던 그런 시절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이제 접대를 이제 거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나중에 밤에 이 여자들을 많이 이제 부셔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침실에 보냈고 그렇게 해서 난교가 벌어지고 그 난교 이후에 정말 제가 여기에서 입으로 담기 힘든 아주 추잡한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라는 게 트럼프 엑스파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FBI가 이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트럼프 캠프를 이제 도청하는 명분을 제공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특검이 들어갔고 뮬러 특검 그러니까 뮬러라는 사람이 이제 특검을 했죠. 그래서 뮬러 특검이 조사를 거듭해 보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이거 민주당의 힐러리 캠프에서 작성한 거짓 문건이다. 없는 일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야, 이거 보면 우리 한국 정치에도 그 민주자 붙은 어떤 정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어떤 그 병풍 만들었고 또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또 누군가가 호텔에서 7시간이나 뭐 섹스 파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민주라고 하는 이 정말 지고지순한 그런 단어가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즐겨 한다는 것 참 이게 뭐 종특인지 참 기분이 아주 좀 묘합니다. 여하튼 그래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정말 탄핵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게 궁금한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야 되는데 탄핵 소추안 가결은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자, 하원은 총은 435명인데 그 중에서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의석을 봐야 되는데 235석이니까 과반이 넘지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주당이 뭉치기만 하면 그러면 가결됐습니다. 하원이 가결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미국은 그것을 상원에서 합니다. 자,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그 가결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총원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려고 하면은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은 45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탄핵을 소추안을 하원에서 받았다라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타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될 거니까 그냥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미국에서 그동안 탄핵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만둔 사람은 있는데 탄핵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3번인데요. 앤드루 존슨 1867년도인데 남북전쟁 직후에 남부 그 여러 주에 대한 군정 통치 문제를 놓고 국방장관을 해임해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를 당했고 그게 2달 후에 탄핵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죠. 베트남전 반대
하는 그 민주당에 대한 도청, 은폐, 이거 이제 우리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잘 알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그리고 상원에서 진짜로 가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가결되기 직전에 그냥 닉슨이 하야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했죠. 그래서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건 아니에요. 왜? 상원까지 안 가고 그냥 상원 열리기 전에 딱 판세를 보니까 이거 진짜 되겠다, 가결이. 그래서 닉슨이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8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여기서 루인스키하고의 그 성추문이죠. 정말 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98년도에 탄핵소추안이 또 가결됐고, 근데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게 11월 19일 날 하원에서 가결됐고,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부결됐으니까 12월, 1월, 2월 석 달 걸렸죠. 그러면은 최장 넉 달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이게 이제 상원이 열리기까지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넉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치적 어떤 그 공방의 소용돌이가 벌어지겠죠.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미국의 대선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와 붙어도 필패랍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 자체 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절박하죠. 자, 일단 민주당 자체 조사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 붙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 62%, 그리고 민주당이 패배할 확률 19%랍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예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현 상원 의원하고 붙으면 민주당이 이길 확률 58%, 지는 확률은 23%.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현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으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62%, 질 확률이 70%. 이렇게 보면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바이든보다 승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이 워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뭐 샤이 트럼프가 지금도 존재하는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분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는 지금 실적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거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바로 대외 전략의 성과죠. 그게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아니 김정은이하고 뭐 두 번이나 만나고 좀 세 번째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뭐 한 거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죠. 인권 문제, 원비어 문제 이런 거 왜 눈 감고 있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몰 딜,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 스몰 딜의 유혹,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버리기 힘들지 않을까. 왜? 지금 스몰 딜은 절대로 안 된다.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빅딜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던 볼턴을 해임했지 않습니까? 또 그전에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을 또 해임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 스몰 딜에 반대하고 빅딜을 주장하는 그런 유력 안보관계 인사들 다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은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 스몰 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핵탄두 몇 발 좀 방출하고 좀 이 가시적인 성과 탄두 막 자기 손으로 직접 좀 두드리면서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생색을 좀 내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는 어차피 뭐 남는 거, 내가 뭐 미국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미국 공격하는 ICBM 좀 내주고 그리고 돈, 개성공단, 남조선이 지금 뭐 철도 119조 원, 개성공단 뭐 이런 거 열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 그리고 체제 보장 안 받고 돈 좀 뜯어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걱정인 것이죠. 자, 한국은 트럼프 탄핵 전국이 몰고 올 폭풍에 대비해야 됩니다. 짧으면 7일, 그리고 길면 넉 달이나 걸리는 이 탄핵 전국. 여기에서 이 탄핵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스몰 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내가 이 정도 뜯어냈어. 우리 미국의 국가 예산 이 정도 지켰어. 라고 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의 폭탄,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때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면밀하게 사안별로 면밀한 접근법 그리고 대응책을 세워서 우리 국가 이익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도대체 뭐냐? 조 바이든 아들의
과거 추문은 또 뭐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